안녕하세요. 생존자입니다. 지난 주말에 또 한번 큰 소식이 들려왔는데,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죠. 이제 미국의 시중은행이 결국에는 이제 파산을 해서 JP 모건이 이제 인수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은행 파산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근데 이 퍼스트 리퍼블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뒤에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은행 파산을 핸들링하는 어떤 일정한 패턴이 보입니다. 그게 주말에 지금 계속 어떤 식으로든 그 타협을 해서 이제 타결을 하려는 그런 처절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이 소식이 흘러나갔을 때 이제 그 다음 주에 보통 아시아 쪽에서 이제 주식장이 먼저 열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장으로 좀 번지는 것을 이제 패닉으로 번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이런 식의 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인수를 바라보는 언론들의 보도, 그리고 일부 사람들의 이제 어떤 굉장히 그 JP 모건을 마치 이제 구세주처럼 표현하는 그런 식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 이면에는 좀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인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진짜 의미가 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파산을 했고, 지금 처음이 아니죠. 계속해서 은행 파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들 지금 몇 개째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은행 파산이 끝난 게 아니고, 가장 최근에 이제 워런 버핏도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영상도 제가 올렸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단순히 금리가 올라가서 그런 게 아니고요. 미국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지금 저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 글로벌 은행이거든요. 저기도 그냥 형편없이 그냥 바로 무너졌죠. 그래서 이게 구조적인 문제다라는 것을 당연히 알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어쨌든 이 FRB가 파산을 함으로써 지금 다섯 번째 은행이 파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 지금 누굴지 지금 수면 아래에서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이게 언론에서는 지금 또 마치 그냥 일회성으로도 나온 것 같이 얘기를 하지만 계속해서 이거는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수 자체는 사실 예정됐던 결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JP 모건이 어떤 경매를 통해서 이제 입찰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퍼스트 리퍼블릭의 모든 예금과 자산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근데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이랑 조금 다른 거는 뭐냐면 이 처음에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파산 위기에 몰렸을 때 JP 모건 그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대형 은행들이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이 30 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30조 달러를 투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최근에도 말했죠. 이제 제이미 다이먼 이제 JP 모건의 CEO가 나와서 뱅킹 시스템은 아주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 당시의 행동도 그 자신감의 어떤 확신에 찬 행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파산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30 빌리언 달러 투입하니까 진정될 거고 무마될 것이다라는 표현이었죠. 근데 그 결론은 결국 워싱턴 뮤추얼에 이어서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은행 파산이 됐습니다. 리먼 같은 이제 투자은행 제외고요. 최근에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예금 이탈 수준이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으면서 이제 주가가 다시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이게 사태가 커지니까 당국이 최종적으로는 이제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귀결이 됐던 거죠. 그 결과로 인해서 어쨌든 이번 인수로 JP 모건은 미국 예금의 전체 10%를 보유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현행 법상 불법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2008년 이후에 이제 나드 프랭크나 이제 각종 규제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은행 하나가 10%가 이제 넘어가는 거를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그 몰리면 구조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불법으로 해놨는데 뭐 법이야 사실 상황이 좋을 때 그냥 얘기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위기가 생기거나 이러면 뭐 법은 뭐 개나 줘봐라 이런 식인 거죠. 항상 뭐 똑같고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원래 이제 그렇습니다. 그냥 뭐 평상시에 이제 그 법을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위기가 터지고 어떤 예외적인 상황이 항상 생기죠. 그렇게 됐을 때는 법대로 하지 않고 이거를 예외 상황으로 그대로
이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결론은 그런 식으로 됐는데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결론보다는 이 과정이 이제 궁금한 거죠. 왜 이런 식으로밖에 할 수 없었을까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게 퍼스트 리퍼블릭과 JP 모건의 둘 사이에서 이제 일어나는 어떤 M&A 형태의 그런 민간 딜이 아닙니다. 그 중간에 정부가 껴 있어요. 그래서 이제 FDIC가 이제 그 은행들의 이제 보험의 성격인데 이제 정부 기관이고요. 얘네들이 이제 펀드를 운영을 하는데 얘네들이 그 퍼스트 리퍼블릭의 이제 자산과 예금을 인수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파산을 한 거고 그 이제 FDIC가 먼저 이제 떠안은 거를 JP 모건이 다시 이제 토스를 받아가지고 흡수를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정부가 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로는 뭐 highly competitive bidding process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아주 치열한 입찰 이제 프로세스를 거쳐서 JP 모건이 선정이 됐다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 믿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장부를 보시면 정부의 도움 없이 누구도 인수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FRB가 이 시중은행인데 이제 샌프란에 있는 은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샌프란이 이제 본점이고 이제 미국 그 전역에 이제 지점들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상업용 부동산에 특히 또 많이 얽혀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산이 아주 이 턱식, 그러니까 아주 질이 나쁜, 거의 뭐 쓰레기에 가까운 론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대출 자산이 많은 거고요. 특히 이제 interest only라고 해서 이게 보통 대출을 받으면 이자랑 원금을 동시에 상환을 하는데 이자만 내는 이런 모기지가 있어요. 한 10년 최대? 뭐 그렇게 뭐 몇 년 동안 이자만 낼 수 있는 그런 모기지 상품이 있는데 이 비중이 큽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장점은 유지 비용, 그 다음에 구입 비용이 적다는 게 장점이 있겠죠. 왜냐면은 원금을 상환을 안 하니까.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시점에 갔을 때 갑자기 유지 비용이 확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interest only라는 상품을 이제 저금리 부동산 버블 때 이제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호텔을 인수한다든지 뭐 상업용 빌딩을 인수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아주 그 부자들이 이제 부동산을 인수를 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는데 지금 뭐 이자 비용이 뭐 치솟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대출 상품이 정말로 쓰레기가 된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이거를 유지를 못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워낙 그 퀄리티가 안 좋다 보니까 이걸 보고 누가 인수를 하려고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정부가 중간에 끼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안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인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 주식은 이제 뭐 코인 잡주만도 못하게 됐죠. 한 15불, 12불 때 그때 뭐 또 이때 스펙큐레이터 그러니까 이제 투기하는 애들이 또 많이 여기에 붙었습니다. 뭐 올라갈 거다. 그다음에 뭐 숏셀링 치는 애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이게 이제 저렇게 폭락을 하면서 장난치던 애들도 이제 중간에 다 나가리 된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코인 잡주만도 못한 거죠. 왜냐면 비트코인도 지금 60%대, 50%대 떨어졌는데 제도권에 있는 아주 엄청나게 큰 시중은행이 이렇게 97%가 떨어진 걸 보면 참 굉장히 재밌는 상황입니다. 이것만 봤을 때는. 근데 이거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게 JP 모건이 인수를 한 것 같지만 이제 정부가 중간에 껴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줄침대를 보니 이게 이제 기사를 제가 인용을 한 건데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불신이 확산될 수 있다고 보고 주말 사이에 이제 급하게 매수자를 찾았다. 이 급하게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패닉을 막기 위해서 주말 사이에 어떻게든 딜을 성사를 시키려고 아주 급하게 매수자를 찾았다는 거죠. 정부가 먼저 인수를 했고, 정부가 이제 토스를 할 매수자를 찾았다는 건데, 그러면 그게 이제 제 뇌피셜에 의하면 이제 어떤 형태가 될 거냐면, 이제 옐런이 전화를 합니다. 다이먼. 이제 제이미 다이먼이 JP 모건의 CEO죠. 야, 우리 이거 파산하면 여론도 안 좋아지고, 시스템 자체에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일단 인수 좀 해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이먼이 야, 우리가 이미 30조 달러 해서 넣었는데 이거 맨입 가지고 되겠냐? 뭔가 우리도 좀 남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제 옐런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싸게 인수한 거를 너네한테 토스를 해주고 너네 예금 그 상한선도 무시를 하게 해줄게. 손실 보존도 해줄 테니까 기다려.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손실은 대충 FDIC를 통해서 녹이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결국에는 오케이라는 얘기를 통해서 성사가 되지 않았을까. 제이미 다이먼한테 전화를 한 거죠. 전화를 해서 SOS를 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둘 사이의 딜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뇌피셜이고요. 근데 이 수법을 보시면 굉장히 교묘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액면상으로는 JP 모건이 결국에는 인수를 했다. 이제 헤드라인도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사람들이 보통 헤드라인만 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나 이제 뭐 각종 SNS 레카들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하나 뜯어보면요. 간접적인 세금 지원, 그러니까 이제 2008년 스타일의 이제 세금 구제 방식인데 진화를 한 거죠. 왜냐하면 이미 2008년에 직접 정부가 나서서 이미 대형 은행들을 살려준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여론이 엄청나게 안 좋았고, 특히 이제 은행들의 잘못으로 결국에는 이게 그 일어난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이제 모럴 해저드가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살려주는 그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JP 모건을 이제 얼굴 마담으로 끌어들인 거죠. 그래서 야 JP 모건 네가 사는 걸로 대충 그림을 맞추자 이렇게 된 거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정부가 또 우리가 사겠다 하면 당연히 이거는 여론 악화, 특히 이제 현 정부 입장에서는 당장 내년에 선거이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에도 악영향을 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상당히 이제 정치적으로 접근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주요 언론에서는 JP 모건을 이제 또다시 이제 2008년에 이제 어떤 구세주처럼 표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제 FDIC라는 거는 은행들이 원래 돈을 걷어가지고 혹시 모를 이런 사태에 대비해서 이제 만든 어떤 사보험 형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에는 이게 정부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펀드가. 그리고 이제 그 보험비는 결국에는 어디서 나올까? 과연 얘네들이 그 보험비를 온전히 부담을 할까? 아니면 소비자들, 즉 예금자들, 이제 국민들한테 이거를 전가를 할까? 그리고 세금 구제가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은 JP 모건이랑 그다음에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니들 둘이 그냥 짝짝꿍해서 얘기해서 하면 되는 거지. 왜 그러면 중간에 FDIC가 낄 수밖에 없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론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그 협상 내용을 또 자세히 보시면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눈 가리고 아웅을 하는 거고 그 돈은 어디서 나온다? 결국에는 세금에서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협상안을 좀 보면요. 이제 뉴스 기사에 이제 그 대출 손실 난 부분, 그러니까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이제 대출이 아주 그 질이 안 좋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난 손실을 지금 JP 모건과 이제 나누어 부담을 한다. 그러니까 나누어서 부담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딜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JP 모건이 50 빌리언 달러를 FDIC로부터 이제 파이낸싱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수하는 비용도 FDIC가 보존을 해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FDIC가 이제 결국에는 개입을 해서 인수 비용도 대주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JP 모건은 지금 이 퍼스트 리퍼블릭의 그 예금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떠안음으로써 이제 또 엄청나게 그 달콤한 딜을 성사시킨 거죠. 왜냐하면 엄청나게 싸게 샀으니까. 그리고 이 FDIC가 이제 보존을 해주기 때문에 얘네들 입장으로서는 결국에는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주식이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말은 굉장히 복잡하게 했지만 결국에는 세금을 통해서 구제하는 방식이다라는 게 이제 이 인수의 진짜 의미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좀 급하게 영상을 좀 찍었는데 어쨌든 지금 나오는 내용들이 대부분 또 이제 헤드라인들 위주로 또 이해를 하고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이제 뜯어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